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대호 원장 제이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월 29일 날 포브스에서 굉장히 그 큰 그 비즈니스 릴레이티드 잡지죠. 여기도 랭킹을 많이 발표하는데 포브스에서 뉴 아이비라는 랭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대학 랭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랭킹을 가지고 지원 대학의 그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게 난리여서 랭킹을 단순히 포브스의 뉴 아이비 랭킹을 단순히 알아본다기보다는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왜 선정했는지를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이비 리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이비 리그가 뭐냐면 아이비 리그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모으는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 하나한테 너는 뭐 저 대학을 어떻게 할 거니? 이랬더니 자기는 꼭 아이비 리그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비 리그가 뭔데? 그랬더니 아이비 리그는 좋은 대학들을 모아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아이비 리그는 원래는 대학 운동 컨퍼런스다. 뭐 보시면 저희가 있는 그 일리노이 여기는 이제 그 빅텐이라는 풋볼 리그가 있죠. 풋볼뿐만 아니라 빅텐이라는 리그가 있고 뭐 남쪽에 옛날에 제가 있었던 루이지애나는 SEC라는 리그가 있고 뭐 그런 스포츠 리그들이 있잖아요. 아이비 리그의 시작은 이 스포츠 리그였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아이비 리그 18개 학교들이 모여서 처음에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정인가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8개 대학들이 마침 Academic Excellence, Highly Selective Admissions, 그다음에 Social Elitism.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사회 엘리트를 구성하는 졸업생들이 많고 그런 대학들이 있어서 그 아이비 리그가 됐다. 현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비 리그가 됐다는 얘기고요. 아이비 리그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대학이 있죠.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유펜, 프린스턴, 예일 이렇게 8개의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비가 이제 그 대학이 8개밖에 없으니 이제 명문대들은 수도 없이 많죠. 명문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이비가 8개밖에 없으니 이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employers 고용주 그러니까 사람을 hire하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는 souring on Ivy League grad, 아이비 리그를 졸업한 그 학생들 sour하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20개의 뉴 아이비 그 ascend 오르고 있는 뉴 아이비를 뽑았다는 기사를 4월 29일 날 냈어요. 요게 이제 링크고요. 4월 29일 날 냈습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그림도 사실은 제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아이비가 이제 큰 아이비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담아서 새로운 아이비를 움틔우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보면 이 원래 기존의 아이비가 기존의 아이비가 새로운 뉴 아이비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돼 있어서 제가 이 그림도 뭐 그렇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자, 보시면 그 이게 이제 그 처음에 포브스에서 그 이렇게 추려 놓은 건데 그 아이비 아까 그 제목이 그랬잖아요. 그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아이비 졸업생들을 그다지 이젠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33% of hiring 그러니까 30 그 고용주들의 33%는 그 아이비 리그 졸업한 학생들을 5년 전보다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only 단지 7%의 고용주들만 그 아이비 리그 출신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2% of hiring manager들 그러니까 그 고용하는 그 매니저들은
more likely to hire public university grads. 그러니까 주립대죠. 주립대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 얼마나 많이? 42%의 그 하이어링 매니저들은 5년 전보다 42%의 하이어링 매니저들은 5년 전보다 주립대 졸업생들을 더 선호하고 있고 37%의 hiring authority, 하이링 고용하는 사람들은 state universities were doing better than 5 years ago.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state university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preparing job candidates 그러니까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just 14% of hiring managers said that Ivy League colleges were doing better than 5 years ago. 14%만이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아이비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는 5년 전보다 더 못한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포브스의 타이틀에서도 보였듯이 직업이에요. 직업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업을 찾는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들을 찾는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옛날보다 아이비가 뭐 그렇게까지 선호할 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보다 주립대 졸업생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포브스 자기네들이 그 대학을 선별했는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8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스탠포드는 아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그다음에 유펜, 콜롬비아, 다트무스 하나가 빠졌나요? 코넬. 이 8개의 대학들을 제외하고 빼고 그다음에 아이비 플러스라 불리는 이것도 사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서부터 쓰이고 있는 아이비 플러스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MIT, 듀크,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최소 4천 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1743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대요. 즉 리버럴 컬리지 요즘 뜨고 있는 리버럴 컬리지들하고 그다음에 웨스트 포인트 네벌 아카데미 그다음에 에어포스 아카데미 등의 밀리터리 스쿨들을 제외를 하고 리서치 유니버시티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4년제 이상의 대규모 종합대학들, 즉 리서치 유니버시티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 블라인드 혹은 테스트 옵셔널인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은 제외했다. 왜냐하면 ACT, SAT 점수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판단할 기준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어드미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기사에서 보면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언급이 된 걸로 봐서 2022, 2022, 2023 CDS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거의 다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그래서 제가 아마도 커먼 데이터 셋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스쿨, 사립대들은 억셉턴스 레이트가 20% 이하인 대학들, 그다음에 퍼블릭 스쿨은 주립대들은 합격률, 억셉턴스 레이트가 50% 이하인 대학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했다. 즉, ACT, SAT 점수와 그거를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프라이빗 스쿨일 경우에 억셉턴스 레이트가 20% 이하, 그다음에 퍼블릭 스쿨일 경우에 억셉턴스 레이트가 50% 이하 대학들은 선발을 했다는데 테스트 옵셔널이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원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ACT, SAT 점수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즉 선발한 기준은 ACT, SAT 점수하고 acceptance rate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사에 언급된 것만 하면 뭐 사실은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을 정하는 데는 수많은 기준들이 들어가고 그게 퍼센티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포브스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기사에서 제가 그 이후로 넘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보면 ACT, SAT 점수하고 acceptance rate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포브스에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ACT, SAT 점수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Opportunity Insights 이 연구 결과가 IV 여기선 플러스가 아니라 IV11이라 그랬던가요? IV 플러스라고 그랬던가요?
IB 11, IB 플러스에서 여기다가 예, 연구 용역이죠. 연구 용역을 주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1월 7일 뉴욕타임스에서 예, SAT가 제외되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뉴스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많이 따라갔죠. 많이 따라갔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스탠포드는 예, ACT, SAT를 요구를 할 거다 말 거다 얘기가 막 있다가 예, 그 요즘 이제 그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 사태들 때문에 그 얘기는 일단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요 코테이션은 제가 기사에서 바로 갖고 온 거예요. Standardized tests are both more predictive of success in college than grades. 그러니까 GPA보다 ACT, SAT 점수가 대학에서 학생의 성공 예측 더 유용한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fairer, 좀 더 공정하다. 뭐보다 다른 admission criteria, 다른 자료들보다 조금 더 공정하다. 어떤 것들 그러니까 counselor recommendation 같은 그런 다른 자료들보다 조금 더 공정하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료들은 wealthier private high school grads. 그러니까 부유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맞죠? 두 가지 이유 맞죠? 첫 번째는 ACT, SAT 점수가 대학에서 학생들의 GPA를 조금 더 잘 보여줄 또 누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고 두 번째는 해보니 폐지를 저소득층한테 분리해서 폐지를 하자고 했는데 해보니 예, 폐지를 해보니 저소득층한테 더 불리하더라. 그래서 어, 포브스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중점을 두고 대학을 뽑았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Public IVs. 왜 IB라는 이름을 쓸까요? IB가 워낙 대명사기는 해도 예, 하여튼 이제 탑 퍼블릭 학교들, 대학에 담쟁이 덩쿨이 많으니 뭐 대학들이라고 그러면 대학 그 IB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상위 대학들. 자, 빙햄튼 이게 알파벳 순인 것 같아요. 빙햄튼 이게 그 SUNY 중에 하나죠. 저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 예, 그 빙햄튼이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텍,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UIUC 샴페인,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컬리지 파크, 애나버,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UNC 채플 힐, UT 오스틴, 그다음에 UVA, 그다음에 UW 메디슨 이런 학교들이에요. 보시면 50% SAT 점수, 50% ACT 점수, UW 메디슨이 29일 리가 없는데 굉장히 낮죠. 이게 인플레이트 된 점수예요. 인플레이트 된 ACT, SAT 점수죠. 이게 인플레이트가 2022년도 자료라 그랬잖아요. 2022년, 2023년도 자료일 텐데 이렇게 되면 테스트 옵셔널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테스트 옵셔널이죠. 테스트 옵셔널인데 거의 대부분 테스트 옵셔널에 있기 때문에 보고 50% 이전에 테스트 옵셔널 이전에 50% ACT, SAT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냈을 테니 이게 쭉 올라갔어요. 테스트 옵셔널 이후에 그 CDS에 보면 그 옵셔널 점수가 쭉 올라갔어요. 옛날에 34, 35, 75%타일은 거의 대부분 이제 36을 찍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트 된 점수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cceptance rate 예, 뭐 과히 엄청나게 그 주립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빙햄튼인 경우에는 빙햄튼이 73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US News World Report 랭킹 73.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탑 그 10 Public Ivy 리스트 중에서는 US News World Report 랭킹이 제일 낮지 않을까 싶어요. 뭐 US News World Report 랭킹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펄듀나 항공우주공학으로 유명한 펄듀나 그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OSU 같은 학교들이 빙햄튼보다는 랭킹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이유가 뭔지 저 되게 궁금하네요.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마 펄듀 50% ACT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9 아니면 30 정도 될 텐데 지금
UW 메디슨보다 한 비슷할 텐데 랭킹은 예,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도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73보다는 펄드가 조금 높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40 some, 50 some 좀 될 텐데 예, 지금 예, 펄드하고 OSU가 안 보이는 게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뉴 프라이빗 아이비예요. 뉴 프라이빗 아이는 이것도 예, 그 알파벳 순인 것 같아요. 보스턴 컬리지, 카네기 멜론, 에머리,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라이스,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댐, USC, 그다음에 밴더빌트.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이 다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 탑40 이내에 있는 최고 명문 학교들이죠. 최고 명문 사학들이고 보시다시피 억셉턴스 레이트는 거의 대부분 단단히 혹은 예, 10대 초반이고요. 그다음에 ACT 50 percentile이 34, 35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inflated and score죠. inflated and score 그러니까 많이 부풀려진 테스트 옵셔널 때문에 많이 부풀려진 스코어다. 예, 그래서 예, 안 그래도 명문 대학들이죠. 예, 명문 대학들이고 억셉턴스 레이트 많이 낮고요. 예. 이거는 이 페이지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 의견이에요. JZDU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 개인적 의견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의견이라서 아이비리그 8개 이외에도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어요. 뭐 대학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랭킹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비 이외에도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고 또 전공에 따라서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대학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포브스에서 요번에 뽑은 뉴 아이비스 이외에도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까 그 사립대에서는 왜 터프스하고 러커스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예, 다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어요.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고, 예, 거기 여기 언급되지 않은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뽑았는지 뭐 밝혔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 뭐 이후에 밝힐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살짝 불만이에요. 연구 중심의 대학. 아까 분명히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작은 대학들, 그 다음에 베니티 유니버시티라고 그렇게 베니티 스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티크 스쿨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수 학생들을 뽑아서 걔네를 교육시키는. 근데 이 연구 중심의 대학을로 선정을 했는데 대학을 마치 취업을 위한 준비 기관쯤으로 간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그 임플로이어들이 고용주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이런 대학들이어서 예, 연구 중심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을 취업을 위한 준비 기관쯤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로 상향 조정된 ACT, SAT 점수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옵셔널로 50 percentile이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ACT, SAT 점수를 안 냈기 때문에 그 ACT, SAT 점수가 테스트 옵셔널로 인해서 많이 인플레이트가 됐어요. 많이 인플레이트가 돼서 이게 이제 예,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선정할 때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 이전 자료를 보기에도 그렇고 안 보기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최근 상위 최상위 주립 대학의 입시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급은 뺐는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퍼블릭 아이비라고 나온 대학들 있잖아요. 퍼블릭 아이비라고 나온 대학들은 예, 그 정말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올해 2024년도, 2025년도 랭킹인가요? 그 랭킹을 발표를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의 그, 비율, 저소득층 학생들의 합격 비율, 이거 재학 비율을 랭킹 을 정하는 데 넣었죠. 이게 뭐 2% 들어갔다고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립대들이 쭉 올라갔죠. 공부를 잘 하는데 사립대 그 학비를 낼 능력이 없는 친구들. 그런 학생들이 주립대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부 잘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최상위 대학들 그 대학 랭킹을 선발하는 데 되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그들보다 주립대의 랭킹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예 랭킹이 많이 변하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랭킹이 많이 변하면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랭킹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랭킹이 많이 떨어져도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최근 최상위 주립대학의 입시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같지 않죠. 옛날 같지 않죠. 예 그래서 이 UIB 선정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 이게 그 최상위 주립대학에 대한 입시 난이도가 상승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끼 얹은 것은 아닌지 예 이렇게 또 걱정이 되네요.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교차로가 휴관이어서 예 제가 매년 교차로 칼럼을 매주 교차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JC EDU 칼럼을 쓰는데 요게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시카고 중서부 미 중서부 교차로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2024 서머 캠프 광고고요. 예 아시다시피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의 하버드 합격생이 저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 칼럼은 11 학년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jcedu.com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부에 유튜브에 관해서 혹은 저희 jcedu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실 수 있는 그 링크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시고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